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 인생 중에서 어휘로 공부했더니 정말 좋더라 이런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골라줄게 영어책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아마 가장 싫어하는 어떤 공부가 단어 공부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어휘까지 꼭 따로 학습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는 리딩이나 리스닝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영역이죠. 한마디로 어휘는 좀 열정적으로 공부하기에는 4대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따로 또 공부를 안 시키기에는 약간 애매한 찝찝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어휘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휘의 공부법, 마지막으로는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공부법과 좋은 교재들, 엉터난 교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저에게 영어 학습법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큰 비중이 아마 복화인 것 같습니다. 영단어, 단어, 복화, 어휘, 참 이름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복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지, 근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도하면 좀 좋을까,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상 어휘와 학문 어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상 어휘는 우리가 대화 속에서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어휘들을 말하죠. 아이들로 치자면 뭐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관계에서 있었던 일,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등장하는 어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모험을 떠난다든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학문 어휘는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공부를 조금 해줘야 되는 어떤 용어들이나 그런 어휘를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인문사회적인 글이나 어떤 논지가 있는 글이나 이런 시사적인 배경이 필요한 지문에서 등장하는 어휘는 이런 1번의 일상 어휘와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풀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즐겁게 읽는 윈피키드나 뭐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류의 어떤 소설책들과 비문학 지문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어휘가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던 소설책들인데요. 뭐 윈피키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현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정말 정말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 줄처럼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회화 수업하고 아이들이 그 달달 표현이라고 해서 입에 정말 달달 붙이라고 제가 달달 문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그 표현들 암기해보고 자기 걸로 바꿔서 말해보고 이런 수업들을 했었는데요. 그 단어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사실 좋은 책이고 이런 소설책의 이제 묘미, 소설책을 공부하는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토플 주니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주니어 책을 저희가 수업했던 부분인데요. 그냥 지문을 딱 보기에도 많이 다르죠. 여기 나오는 어휘들,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해석이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해서 암기를 조금 어휘를 같이 하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했을 때 앞으로 아이들이 중고등을 이제 진학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많이 이제 수월하게 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이제 출연하는 어휘 자체가 풀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휘가 왜 중요한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휘는 독해를 완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괄호치고 이렇게 중고등부터 해당한다고 써놨잖아요. 물론 초등도 해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실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독해를
독해 레벨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그 바탕에 아주 총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휘입니다. 어휘가 없으면 사실 접근하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어휘를 바탕으로 한 해석 능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그 독해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 독해에서 어휘가 많이 부족하면은 조금 이제 독해를 하기 위한 또 밑작업처럼 어휘를 막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 어, 요즘 수능에서는 그 1차적인 어휘만 이제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어드레스 같은 경우 주소가 아니라 뭐 그 어떤 시사점을 뭐 조명하다, 뭐 그런 시사점을 생각해 보다, 초점을 맞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2차적인 뜻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있어야지만 독해를 이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총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근과 어미와 어떤 접두사, 접미어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모르는 어휘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가다가 그 단어는 과학이다. 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근이 있으면 앞뒤에 이제 붙여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어휘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계속 아는 어휘를 늘려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총알 같은 역할을 이제 영어 실력 면에서 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 어휘를 모르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생각을 표현할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으로서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어휘를 따로 띄어서 책 안에서 습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어휘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굉장히 스킬로 바라보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휘 공부를 매우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좀 시키기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초등 때는 많이 그렇게 이제 와닿진 않은데 중고등 또는 어떤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널은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전으로 바라봤을 때 어, 사실 어휘 공부는 많이 해줘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초등부터 조금 습관을 잡아주면은 이 어휘 공부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나 어떤 장벽들을 낮춰줘서 공부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어휘 사랑이 얼만큼 큰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책이나 어떤 이런 노트들을 좀 모아놨던 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꺼내봤습니다. 거기서 어, 대학교 입학 후에 영어를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또 했는데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휘를 정리했던 노트가 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손때 묻은 단어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유난히 그 학교 그 매점 같은 데서 파는 이 노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되게 오타쿠스럽게 꼭 이 노트만 고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뭔가 그 종이 질도 너무 좋고 이게 공부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서 일정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방법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면요. 모르는 어휘를 일단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English definition으로 설명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문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모르는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 모르는 sprout up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그 지문을 그대로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다시 해석해 봤을 때 아 이게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이 리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 형광펜은 뭐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적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또 이게 공부를 복화 공부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화를 이제 공부하는 날에는 다시 1번부터 뭐 20번까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이제 형광펜을 친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 점이 있잖아요. 이 빨간 점은 뭐냐면요. 세 번째 공부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어렵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막 한국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바로 한국어로 공부해서 지문이 빨리빨리 해석이 되게끔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했던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단어 공부의 정석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손도 아프고 사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약간 생각이나 어떤 독해를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해를 많이 영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쓰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단어들은 참 정말 내가 외우지 않았으면은 뭐 몰랐겠구나 이런 감탄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이렇게 미수정어법 5조 묵비권에 대한 내용은 미국 뉴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 알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적어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대학생 20대 30대 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에 대한 또는 그 미국 문화권에 대한 이해까지도 이런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신문이나 뭐 뉴스나 매체 이런 거에 나오는 몰랐던 부분을 다 여기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초등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소설책을 읽어서 나오는 단어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수준이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단어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되돌아보면은 정말 정말로 기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 너무 재밌는데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걸 적어놨네요. 근데 이 원이 이제 방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나 봐요. 그 컨그레스 그 의회에 챔버가 이제 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왜 뉴스에서 그 both the chambers of Congress라는 말을 썼을까? 아, 이게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런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 이해를 조금 깊숙이 하면은 좀, 되게 이제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좋아지죠. 뭐, even odds 이런 거는 이제 chance가 반반이다. 1대1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정말 단어 공부가 아니라 약간 어떤 리딩에 대한 어떤 깊숙한 이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책들을 이제 몇 권씩 붙여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했고 뭐 이렇게 계속 아주 열심히 뭐 그래프까지 지금 그렸네요 보니까 이게 뭔지 이런 거 어떤 신문을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이때.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했고 사실 이때 영어 실력으로 거의 평생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정말 시간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영어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김 원장은 이거를 몇 번까지 했을까요? 네, 7,000번까지 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취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그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7,000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봤더니 어휘가 정말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요.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대입을 뚫기 위한 어휘 공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말로 탄탄한 어휘 실력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어떤 점이 이제 좋았냐면 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단어 공부를 한 거지만 수능 볼 때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모르는 단어는 뭐 없는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 유학 갈 때 토플 시험 볼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때가 토플 단어는 정말로 많이 어렵거든요. 거의 접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어휘의 기본기가 굉장히 밑받침이 많이 돼서 짧은 기간 준비를 했는데도 점수를 이제 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시험을 봐서 제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공립초등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교과서를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토익 시험 그 점수가 필요해서 봤는데 저만 이렇게 만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조금 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토익 시험이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전문 용어도 없고 뭐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서 이제 수월하게 받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 인생 중에서 어휘로 공부했더니 정말 좋더라 이런 부분인데요. 어, 원서 소설책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몇몇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작가들이 신작을 낼 때마다 그런 거를 이제 구입을 하고 직구를 해서 원서들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어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어, 그렇지만 그럴 때도 사실 대강 추측을 하면 어느 정도 뜻을 알겠고 그 뜻을 이제 막 굳이 찾아보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제 대강 그 뜻을 알게 되면 나중에도 그런 어휘가 또 반복이 될 때 금방 기억이 잘 나고 이러면서 이제 원서 책을 읽게 되니까 굉장히 삶이 풍부해지는 그런 이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살면서 가장 유용하게 제가 쓰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유용한지 딱히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어,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거나 외국 혼자 갈 때 무섭지 않니?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게 왜 무서워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언어에 대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갈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제가 이제 수업을 중고등학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고등학생들 수능 지문을 볼 때는 사실 모르는 어휘들도 많이 나오고 단어의 이제 수준 자체가 되게 높아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사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속독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이제 걸려서 모를 경우에 이제 많이 걸리고 찾아봐야 되고 또 다시 독해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속도가 안 나면 사실 그 입시 영어에서는 리딩이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직업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참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제 구독자님들은 보통 초등 아이를 둔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뭐 리딩도 하고 리스닝도 하고 그래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분명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지도를 하시면 정말 어휘는 쓸모가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어도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어를 외워야겠죠. 단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딕테이션이 이제 막 안 되는 경우, 스펠 쓰기가 이제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런 스펠 지도를 해야 되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미국 아이들도 그 정규 교과 과정에 스펠 쓰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그 아이들도 남아서 튜터와 공부해서 지도를 받고 재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외국인으로서 이거를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할 작정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했을 때 매우 풍부하게 유용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꼭 공부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법은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휘집, 복화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등장하는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읽을 경우에는 굳이 한국어 대응어를 대입하지 않아도 그 뜻을 문맥상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맹점은 학문 어휘가 등장하지 않고 일상 어휘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이제 어휘를 알아야지 실제적으로 입시 영어에서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그러면 비문학을 읽어서 그 어휘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정말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책 거의 읽다시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휘집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복화 책은요, 뭐 워드마스터나 능률복화 뭐 이런 진짜 복화집 말고, 그 단어부터 시작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단어의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근부터 시작해서 뭐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 어휘서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문을 통해서도 그 문맥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좀 쓰이는지 쓰임법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밑에 같은 이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방법 1번 방법들은 이제 어렸을 때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점차 방법 2번 두 번째 방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 번째 방법을 어렸을 땐 하다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법으로 좀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카데믹한 영어를 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없이는 사실은 영어 실력을 조금 아이들이 어떤 입시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더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 없이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 중등생들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1번 방법이 굉장히 정석 같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의 맹점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습관이 탄탄하게 잡히지 않은 이상은 아이들이 보통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적어서 하는 걸 왜 안 하지? 저걸 당장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걸 또 하는 아이들이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 자체가 그렇게 막 정리하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가 아닌 이상은 이 방법들을 대체로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굳이 저도 추천을 막 강력하게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복화 학습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또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막 하려고 습관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미 고학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방법은 그 리딩 학습서나 뭐 이런 학습서를 공부하기 전에 제공되는 단어 리스트를 보고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요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손질해 놓는 거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서를 공부하기 전에 단어를 암기를 해주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리딩을 하면은 어떤 그 학습의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리스트를 보고 먼저 학습을 하고 리딩에 돌입하는 거. 그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런 복화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등 이상부터 또는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이 3번 방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1번 방법이 이제 좋으니까 계속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설마 하실까요? 이런 중고등학생들은 범위나 난도 자체가 방법으로는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쳐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복화집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초중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복화 공부 방법일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시간의 누적 없이는 어휘 실력을 절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많이 하는 것밖에 사실 답이 없는데, 그만큼 영어가 조금 노력의 어떤 산물의 그 과목이기도 하죠. 언어기도 하고, 좀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할 경우에, 굉장히 효과는 톡톡히 본다. 그래서 꼭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1, 2, 3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초등 한 4, 5학년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6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3번 방법을 보통을 하고 있고 또는 대학 진학 후에 정말 평생 공부를 할 때는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제가 보여드린 방법처럼 그런 어휘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고 두 번째 방법은 공부 절차를 줄이고 싶은 학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 학습을 하기 전에 그 단어 리스트를 보고 학습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복화와 리딩을 사실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공부량이, 어휘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세부 영역의 어떤 그 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아직 그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공부가 습관이 안 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번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3번은 일단 특수 목적이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3번 공부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보면 뭐 1번 방법만 고집을 한다든지 또는 단어는 뭐 문맥 안에서의 그 추측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아주 정석 갖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를 해보면, 그 우리가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은 사실 한정적이고, 또 그런 공을 들여줬을 때, 결과가 사실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입시라는 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입시 이후에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 거를 두고 봤을 때는 또 암기만큼 또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고급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암기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다른 어떤 시험 영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것과 그거는 공부법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일단 외우고 보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조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1번 방법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등 때는 1번을 했습니다. 복화집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제 과외 선생님께서 교보문고에서 이런 막 큰 스프링 철을 사다 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단어
그 정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때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실력으로 거의 수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뭐 이렇게 사교육이 막 엄청 많을 때는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초등 교사셨는데 그 동료 교사의 시동생이었나? 그런 분을 모셔와서 영어 과외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영어를 정말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어휘들, 이렇게 1번 방법을 통해서 사실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긴 했는데, 그때는 되게 좋은 복화집이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1번 방법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이 1번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은요, 주의점은 뭐냐면 아주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할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복화집을 보는 것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3번을 했습니다. 이때 1, 2번을 하고 있으면 무식한 짓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친구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는 다시 1번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학 준비할 때 토플 시험 볼 때 이럴 때 다시 3번을 하다가 미국 가서 뭐 뉴스나 뭐 이런 신문, 영자 신문 공부할 때는 다시 1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부터는 모르는 어휘가 뭐 나와도 별로 하지 않고 추측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때려 맞추기 식으로 해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번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2번처럼 그런 어떤 좋은 학습서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방법은 없지만, 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번 방법이 사실 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 좋은 학습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방법을 일단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들을 초등, 중등생들은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면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의 시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결과로 많이 이어져야지 이게 나중에 뭐가 정석이다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앞날을 결정하는 입시에서는 사실 이상주의 같은 공부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법을 고집하다가는 조금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뭐 중고학년까지 1번 방법 하다가 조금 이제 고학년인데 빠르게 어휘를 조금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 2번 방법 하다가 중학교 진학해서는 복화집을 외운다. 이게 조금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책 내부는요, 제가 영상으로, 요 뒤에 영상으로 따로 띄어서 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내부 영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책 복화 워크샵은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이긴 하나, 영어를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해야지만 효과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욕심을 내서 복화 워크샵 책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1번 책 복화 워크샵을 그냥 시켜봤는데 못한다 라고 해도 아이를 탓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게 아이들마다 사실 그 할 수 있는 책들이 또 따로 있고 애들마다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1, 2, 3 책들이 다 좋긴 하지만 다 어떤 책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 그 유형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1번 책은 영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어떤 단어의 그 확장 연습이나 그런 추가 엑스트라 그런 월까지도 아주 풍부하게 다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게 이제 단계도 4가지, 5단계 이렇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단계도 많이 뛰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단권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만든 그 추가 워크시트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휘 같은 것도 다
찾아서 해봐야 되고 하는 이제 조금 불편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잘 하는 친구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 책은요, 조금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 basic word, 2,000 core, 그 다음에 4,000 essential words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시리즈를 다 합치면 열 몇 권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가 일단 많이 되어 있고, 1번 복화 워크샵을 조금 못해서 아쉬운 학생들 있죠. 근데 이제 3번 단어가 읽기다는 조금 너무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고, 이래서 복화 워크샵이 너무 아쉽다 못해서, 이런 친구들이 하면은 2번, 이 숫자 시리즈 책들이 정말 딱 좋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하면은 너무 이제 좋고 부가 자료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번 책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복잡한 게 다 싫다. 그리고 그치만 접두사, 접미사, 뭐 어근 개념 이런 거를 포기하긴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딱 좋은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읽기다 이게 키출판사인가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4권인가? 4권으로 나오고 그 위에 이제 뒤에 중등학생들이 보는 중등편이라고 해서 실력까지 뭐 3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워드마스터 같은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밑에 써놨어요. 근데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어휘 학습서와 복화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학습서는 이런 위에 거,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가 어휘 학습서예요. 어휘를 알려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국에는 리딩을 하게끔 안내를 하는 그 안에 마지막 코너에는 결국에는 리딩 패세지를 읽게 하는 그런 책들이 좋으며 그런 것들을 어휘 학습서라고 저는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화집은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한마디로 영어 써 있고 한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복화집, 워드마스터, 능률복화 이런 책들이 이제 복화집, 유닛별로 그냥 암기하는 책들 그런 게 이제 복화집인데 초등 고학년부터는 사실 복화집을 보는 걸 추천을 하지만 5학년 때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진짜 영어 실력이 좀 풍부해지고 정말 영어스러운 거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휘 학습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단어가 있기다를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단어가 있기다는 조금 이제 제일 무난해요. 이 세 가지 책 중에 정말 우리 아이는 조금 이제 단순하고 한 거를 그냥 세 개 중에 이제 단어가 있다가 이제 가장 무난하니까 그냥 1, 2번을 봐서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단어가 있기다를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추천하는 이외의 책들도 좋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사실 효과가 좋았던 책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죠. 그리고 사실 좋은 건 좋죠.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저도 선택지를 조금만 드리기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선해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가져왔고, 이거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며, 또 제 생각은, 이때, 초등 때는 이제 좋은 책, 어떤 책을 보냐가 아주 막 크리티컬한 그런 결과를 추출해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습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지, 막 어떤 책을 봤냐가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완전히 결정짓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좋으니까 그냥 오히려 학습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어휘의 이제 중요성과 얼만큼 이제 중요도를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어휘 학습서는 워낙 중요하고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앞서서 소개한 그 세 가지 교재는 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내부를 보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